지난번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1인 크리에이터로서의 비즈니스를 시작하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전략이 있는지를 배워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컨텐츠를 내가 올려야 되고, 또 어떻게 컨텐츠를 생산하고, 또 어떤 SNS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각 SNS의 특징은 뭔지,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번 주 겁니다. 이번 웨비나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쉬운 문장으로 자,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인터넷 세상에서 어떤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게 본질입니다. 어떤 하나의 키워드를 계속 이야기하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되게 간단합니다. 저는 어떤 키워드를 공략했죠? 영문 이력서라는 키워드를 공략했죠. 자, 그리고 한 2년 전부터는 링크드인이라는 키워드를 공략했어요. 왜냐하면 링크드인이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영문 이력서는 제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공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철학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단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사랑, 혹은 뭐 탁월함, 혹은 뭐 진정성, 이런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한 3시간 동안 막 2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그 단어에 대한 깊이가 있고, 그래야 컨텐츠도 계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뜬다고 해서 뭐 챗GPT가 요새 뜬다고 해서 그거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내가 정말 가치를 느끼는 주제를 선정해서 그거를 키워드로 삼아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관련된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사실은 본질이다. 그것만 잘 지켜도 유입은 자연스럽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찐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만의 콘텐츠 생산을 통해 나의 찐팬을 만들고 있나요? 자, 콘텐츠라는 거는 사실은 리더십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올리는 어떤 컨텐츠 저는 리더십이라고 좀 명명을 하고 싶은데, 그 컨텐츠가 영향력을 주는 거거든요. 뭔가 정보를 주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그 타인은 팔로워가 됩니다. 팔로워가 되죠. 실제로 리더십을 공부하실 때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항상 팔로워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가 리더십 원칙 2번째에 나와요. 보통 글로벌 원칙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컨텐츠를 올리면 거기에 대한 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키워드에 미쳐서 떠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돈 된다니까 떠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를 생산할 때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나 메시지, 쉽게 얘기하면 키워드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가 뭐 영상이든 이런 웨비나든 글이든 뭐 그림이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팬들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인기 있는 컨텐츠는 아니지만 이제 링크드인을 요새 많이 밀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링크드인이라고 치면 제 영상이 7개 중에 4개가 나옵니다. 뭐 일주일 전 기준으로.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수천 명이 보는 영상을 만들 필요 없어요. 10명이 보더라도 한 명의 고객이 나한테 연락이 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블로그 글도 100명이 보는 뭐 10,000명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명이 보더라도 2명, 3명이 연락 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한 달 평균 한 10,000명 정도 블로그 그 방문자가 있고요. 그래서 10,000명 중에 한 10명 정도가 저한테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해서 떠나간 사람 다 빼고 한 10명 정도는 진짜 돈까지 내는 그런 순간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인기 있는 컨텐츠를 만들 필요는 없으나 어떤 특정 키워드는 내가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그 특정 키워드에 대한 가치나 내가 그걸 생각하는 깊이는 꾸준히 키워가야 된다.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영 전략에 대해서 제가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신규 고객의 인바운드란 건 뭐죠? 가만히 있어도 연락이 오는 거죠. 유입 채널로 활용이 돼야 된다. 뭐 당연하죠. 가만히 있어도 활용이 돼야 된다. 보통 인스타 같은 경우는 해시태그로 많이 타고 오고, 그 다음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특정 키워드로 타고 오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키워드로 타고 오긴 한데, 유튜브는 워낙 생산되는 컨텐츠나 경쟁이 많아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일부러 유튜브를 오늘 당장 미친 듯이 키워야 된다면 인기 있는 단어로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추구하는 사실 본질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많이 키우지 못했고 주로 웨비나용으로, 라이브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특정 키워드를 누군가가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나의 콘텐츠가 노출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영상보다는 아직까지는 네이버라든지 구글로 검색된 그게 훨씬 더 먹혀요. 그래서 저도 뭐 영상으로 많이 유입되진 않고 거의 80%는 여전히 네이버로 유입이 되고 있다. 구글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SNS 채널 운영은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타겟 키워드를 선정 후 꾸준한 콘텐츠 생산이 핵심이다. 뭐 당연한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블로그, 유튜브, 링크드인, 인스타 순으로 SNS를 운영했고 인스타는 뭐 그렇게 잘하진 못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개인용으로 쓰고 있어서 그걸로 장사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인스타도 가끔 문의가 와서 제가 한 10명 정도 받아봤어요. 운영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링크드인 오래 했어요. 7년 했고, 유튜브 8년 했고, 블로그도 한 7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키위라든지 구글 트렌드라든지 데이터를 알려준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조금 학습을 해서 그 유명한 키워드를, 요새 뜨고 있는 키워드를 포함해서 내가 타겟하는 키워드 중에서도 또 연관 검색어들을 좀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타겟하는 키워드보다 연관 검색어가 더 잘 검색이 된다 하면 그 단어를 집중적으로 제목이라든지 컨텐츠의 소재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인 기업의 경우 디자인 툴, 뭐 미리 캔버스라든지 캔바라든지 활용이 필수적이죠. 특히 인스타에다가 사진 올릴 때는 네모나게 1:1 비율로 해야 되거든요. 물론 저는 뭐 디자인을 그렇게 화려하게 잘하진 못해요. 대신에 이거를 캔바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이상하진 않죠. 캔바는 기본 템플릿이 있으니까 약간 뭐 글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바꾸면 되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SNS 특성 파악하고 톤 앤 매너. 참 이게 어려워요. 저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음식 사진 이런 거 안 올립니다. 왜냐면 저는 진지한 커리어, 어떤 한 사람의 인생, 때로는 나한테 상담을 요청하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제가 진지하게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뭐 내가 막 어디 뭐 여행을 갔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안 올립니다. 그거는 그냥 개인 페이스북이나 개인 인스타에 올리고 제 블로그는 광고도 안 걸어요. 그 광고 걸어서 몇천 원 벌겠다고 그 고객들이 막 그 광고 보고 오히려 경쟁사 거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블로그한테 그 블로그 광고 몇만 원 그거 먹으려고 광고 안 겁니다. 광고도 안 하고 그냥 오히려 내 컨텐츠 하단에 내가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내 광고를 걸죠. 내 서비스에 대한. 어쨌든 이게 포인트다. 포인트 한번 전 말씀드렸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수만 명 아니라 그랬죠. 아니면 뭐한 6,500명의 일 방문자 50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1,000만 원 넘게 나오는 거예요. 웃기죠. 처음엔 디자인도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한 1, 2년은 그냥 적당히 운영하다가 나중에 그냥 조금 디자인도 살짝 바꿨고요. 사진 같은 거는 근데 하셔야 돼요. 사진 같은 거는 이렇게 프로페셔널 사진을 하나 찍어요. 찍으시고 링크드인이나 다른 SNS에 본인 얼굴을 하는 거.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저도 그거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차별화는 그 개인의 그런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 저는 제 얼굴 보여주기 시작했고 이제 뭐 캐릭터로 시작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내가 진짜 팔 걷어붙이고 하려면 내 거 얼굴로 시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블로그는 제가 8년 써봤을 때 장단점을 정리해봤을 때 여전히 한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SNS 채널이다. 인바운드 유입 가만히 있어도 연락이 오는 그러니까 밤새 주식처럼 컨텐츠가 활동을 하고 있죠. 일일 유저 수가 한 3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다음 홈페이지가 없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이제 물론 라이브 클래스라든지 온라인 강의 사이트라든지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시작 자체는 블로그를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지글들이 있잖아요. 한 4개나 5개들이 공지글로 이렇게 잡힐 수 있죠. 공지글을 통한 상세 페이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쿠팡 같은 거에서 뭐 살 때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뭐 쭈쭈쭈쭉 나오고 이게 상세 페이지예요. 그 논리를 잘 활용해서 내 서비스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벤치마킹 하는 게 제일 좋죠. 벤치마킹 전략이 좋아요. 본인만의 재생산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벤치마킹 자체는 나쁘지 않대 거기서 내 거의 밸류를 또 그 애드 밸류라고 하는데 어떤 가치를 더하는 거를 또 해야 된다. 그러려면 꾸준히 또 배우고 남들이 모를 만한 다른 플레이어들이 모를 만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디벨롭은 해야 되고 어쨌든 포인트는 홈페이지 없어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쓰기가 좀 용이하죠. 컨텐츠 생산에 용이한 그 툴이나 깔끔해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뭐 블로그라고 했지만 요즘 뷰라고 하잖아요. 뷰 검색 및 구글 검색에 노출이 된다. 그 다음에 특정 콘텐츠 전문성 어필 가능하다. 자, 전문성이란 것도 나는 뭐 전문성? 이런 거 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초반에는. 근데 전문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콘텐츠들이 좋다 그랬잖아요. 다 처음 배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 유입되는 분들을 주로
공략을 하실 건데 그분들한테는 전문성을 느끼게끔 최대한 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전문가인가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은가 지금은 아니더라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은가 이런 고민들도 꾸준히 해가야 된다. 그래서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먼저 받아들이지 못하면 상대도 그게 티가 나기 때문에 알아챕니다. 이 사람 뭐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또 티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고 향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경쟁이 많은 키워드가 있죠. 봤잖아요. 그죠? 제가 취업이라고 했을 때는 취업 자체도 컨텐츠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외국계 취업이라는 차별화 전략, 해외 취업이라는 차별화 전략,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더 핀포인트하게 가면 좋다라는 거예요. 링크드인도 안 알려진 SNS였으니까 조금 더 경쟁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남들이 다 얘기하는 거를 얘기하지 말고 조금 덜 하더라도 가자. 이렇게 꼭 1차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한 2차, 3차 키워드들을 적당하게 우리가 노려서 그 컨텐츠로 유입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 다수가 추구하는 키워드를 좀 삼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조금 첫 번째로 단점으로, 그러니까 단점 및 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이제 노출 알고리즘 변화해요. 그래서 막 노출 알고리즘으로 막 강의하고 이런 분도 있지만 저는 다 모르겠고 그냥 내 키워드를 계속 떠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 키워드로 떠들었을 때 너무 그냥 겉핥기 내용 말고 나만의 인사이트를 좀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나만의 경험치라든지 인사이트를 계속 넣어주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나 글 중심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좀 부적합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퀄리티 있는 오래된 컨텐츠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영문 이력서 온 힘을 다해서 제가 그 컨텐츠만 일주일 기획해서 일주일 만에 딱 올렸는데 그게 6개월 갔다 그랬잖아요. 2021년도까지는 그랬는데 2022년부터는 알고리즘이 또 바뀌어가지고 한 2달 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1페이지.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다 쫓아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본질은 뭐냐면 업데이트해서 또 올리면 돼요. 그래서 전략적인 컨텐츠 하나가 얼마나 진짜 미친 듯이 중요한지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웃 글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 이웃이 많아도 그 글을 보기가 어렵고 서로 이웃 신청 시 이제 자정작용이 좀 안 되긴 하나 어쨌든 그런 단점은 있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는 내가 실력만 있으면 사실 단박에 보여주기 좋죠. 그래 빨리 클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언변이나 태도를 바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내가 아직 실력도 있는데 아직 내가 뭐 이렇게 안 알려줘서 이상하다 하면 그때는 영상에 좀 집중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타겟하는 고객을 위한 영상 아카이브, 이제 기록용으로는 괜찮죠. 그래서 저도 뭐 링크드인 설명하다가 이제 코칭하다가 이제 링크드인 다 설명 못하고 끝나면 영상 제가 몇 개 던져줘요. 그러면 이제 영상 보고 나머지 좀 커버하라고. 아니면 이제 문의 단계에서 상담 단계에서 저에 대해서 아직 뭐 그 신뢰가 없는 분들한테 제가 아주 진하게 이제 막 이렇게 다 퍼주는 강의를 했던 거를 뭐 준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적어도 브라이언에 대해서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확신을 좀 더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B2C나 B2B 고객의 인바운드 유입 가능성도 존재해요. 이것도 꾸준하게 했을 때 어떤 특정 어떤 타겟팅을 잘했을 때 그 키워드로 내가 그 인터넷 세상을 다 먹을 수도 있죠. 링크드인은 제가 유튜브는 가져갔죠, 현재는. 그래서 강의 요청은 많이 오는 편입니다. 한 3개, 4개 정도 기관에서는 매달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단점은 진입 장벽이 높죠. 그래서 보통은 3년 정도 잡아요. 10만 명 정도 할 때. 그래서 저는 뭐 그럴 시간이 없고 충분히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투자는 안 한 것 같고, 그다음 편집 시간이 많죠. 이 영상을 만드는데도 돈이 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들면 그 비용을 세이브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 게 단점이고, 그래서 이제 활용 전략으로는 전반적으로 샘플 강의 같은 거 올릴 수 있고 간단하게, 그리고 너무 안 주려고 하지 마요. 다 줘도 들을 사람만 듣기 때문에 다 주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 뭐 여기 뭐 이거는 나중에 뭐 1대 컨설팅하면 한 30만 받아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줘도 다 못 받아 먹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다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벼운 콘텐츠로 시작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편집 툴이나 기술, 요새 뭐 챗GPT 나왔잖아요. 그 다음 프리미어 CS라 그래서 이제 영상 편집하는 옛날 툴인데 이건 조금 어렵고 보통은 이제 요새 휴대폰으로 했을 때 비타가 괜찮아요. 비타 같은 걸로 이제 영상 좀 간단하게 편집해서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상세 페이지 구성 시 소개 영상 같은 거, 서비스 상세 페이지 구성할 때 블로그에다가 내 서비스를 어쩌고저쩌고 막 소개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뭐 카카오톡
구독, 뭐 채널 연락 주세요. 아니면 내 영상 하나 보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딱 해놓으면 거기 관련해서 사람들이 딱 보고 아, 사람은 이 정도면 그래도 나한테 도움 줄 수 있겠다 싶고 그리고 확신이 쓰니까 이제 연락을 주죠. 보통 저는 하단에다가 제 카카오톡을 아이디를 적어놔요. 왜냐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메일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카톡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귀찮지만 그 사람한테 가장 시원하죠.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특징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링크드인. 링크드인은 배우셔야 돼요. 링크드인은 제가 3주차 저희 웨비나 3월에 세일즈 전략할 때 얘기를 할 거고 이게 어떻게 대박이냐면 이것도 가만히 있어도 연락도 오지만 내가 컨택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B2B 세일즈에 유리하고 직접 컨택 가능하고 그다음에 개인 브랜딩이나 회사 브랜딩 가능하고 그다음에 파트너십에 유리하고 영어를 한다면 해외 파트너십 구축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링크드인 통해서 해외 파트너를 찾아주는 서비스도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링크드인은 파급력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글 하나 쓰면 5천 명이 봅니다. 인스타에 제가 열심히 써도 인스타에는 뭐 100명도 한 1,000명 보나? 진짜 많이 봐요. 블로그도 100명 정도가 에버리지고요. 제 경험상 500명 정도 보면 한 1, 2, 3페이지 정도에 떠요. 보통은 뭐 어떤 아주 유명한 키워드가 아닌 이상 조회수가 그 정도 넘어가면 보통은 앞단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 경험상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은 이제 프로필 꾸미기에 좀 공을 들여야 되고 개인 프로필도 사진도 찍어야 되고 또 어쨌든 전문가가 돼야 되거든요. 전문가 행세를 해야 돼요. 전문가가 아직 아니라면 전문가라고 일단은 치장을 하고 빨리 따라가야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웨비나라든지 이런 영어가 되면 훨씬 더 기회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오늘 SNS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SNS 1도 안 해도 돈 버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SNS를 해서 또 돈 버는 사람도 있고 그걸 저는 적당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SNS 운영을 안 해도 미국 코칭 기업의 한국 코치로도 있고 또 제가 라이브 클래스 하는 퓨처스쿨러에 포함해서 몇 개 기업을 또 자문하고 자문료도 받아요. 그래서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려면 내가 다양한 사람을 도우려면 내 능력 개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SNS가 필요 없든 아니면 내 블로그가 날아가든 아니면 알고리즘 바뀌어서 경쟁자가 많아서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막 변화가 생겨도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면 괜찮아요. 저는 블로그 날라가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뭐 노트북만 있으면 언제든 내가 글을 써서 내 진정성 얘기하고 팁도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을 모실 수 있는 어떤 상세 페이지도 공지글도 구성할 수 있어요. 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겟하는 키워드는 내가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떠들면 반드시 최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서비스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가 되고 싶은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링크드인 활용 전략 강의 제가 유튜브 제 거 링크드인 치면은 나오고요. 그래서 프로필 꾸미는 건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어떤 거든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할 수 있는 건 다 서비스로 치환을 해서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스타는 비주얼한 컨텐츠. 그래서 막 제가 인스타에서 막 조회수를 올리려면 약간 광고도 돌리고 막 춤도 춰야 돼요. 막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캔바 등 이용해서 이제 카드 뉴스 형태로 컨텐츠를 생산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 프로필에다가 이제 링크를 하나 달거나 아니면 DM, 다이렉트 메시지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고객 소통을 하죠. 보통 B2C 고객들, 많이 여성 고객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은 텍스트로 진정성을 보내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카드 뉴스에 또 옮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링크드인에는 오히려 그림이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글만 적는데 페이스북도 글만 주로 적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도 글이나 사진 적절히 섞어서 가는데 이제 인스타는 다 비주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텍스트로 진정성을 전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각자가 잘 맞는 SNS가 있는 거예요. 다 잘할 필요는 없고 제가 또 다 잘한다고 오늘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못하는 건 좀 못하지만 그래도 유입은 됐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 정도로 참고해서 본인만의 어떤 걸 가져가면 좋고 그래도 제일 잘하는 건 뭐냐 했을 때 링크드인 제가 인플루언서고 23,000명 정도 팔로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컨텐츠를 올리면 한 5,000명 정도 기본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활용 전략은 벤치마킹을 해야죠. 벤치마킹만 하는 게 없어요. 처음에는 잘 된 것들을 참고하는 거죠. 제가 영문 이력서를 본 것도 똑같아요. 영문 이력서 잘 된 거 5개 정도를 분석해가지고 거기가 왜 어떤 게 좋은지 어떤 요소들이 좋은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 거를 쓸 때 거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조금 참고도 하지만 또 나만의 인사이트를 살짝 넣어가지고 우리가 재창조를 해야 된다. 재생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해시태그가 제일 중요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강남역 맛집을 네이버 블로그로 치면 너무 광고 글이니까 강남역 맛집을 인스타에서 찾아본 다음에
또 여기 상위에 있는 인기기는 약간 광고로 작업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최신을 눌러가지고 최신에 있는 그림 중에서 몇 개 골라서 뭐 그런 걸 찾아가요. 뭐 나름의 저의 이제 방식은 그래요. 그래서 인스타에서는 해시태그가 주로 중요하고 또 비주얼 한 게 중요하니까 이런 외모가 뭐 수려하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재능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조금 액션 드리븐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라이브 클래스도 제가 함께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돈도 벌고 그다음 온라인 강의도 또 라이브 클래스로 열고 뭐 이런 거 다 이제 유도하는 거죠. 냉정히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아마 링크드인이나 커리어 쪽으로 강의를 론칭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컨텐츠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컨텐츠도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올리는 그 컨텐츠들이 팔로우들을 만드는 거다. 그러면은 결국엔 내가 어떤 키워드로 세상에 어떤 키워드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리더십을 가질 것이냐. 그걸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벤치마킹 전략은 최고의 전략입니다. 재창조까지 해야죠. 그냥 베껴서 가는 거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잘 된다고 내가 하면은 또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에 내가 가치를 느껴야 돼요. 저는 링크드인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런 글로벌 커리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영문 이력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취업 컨설팅을 그러니까 외국계 컨설팅을 할까 외국계 컨설팅 카피들이 생겼어요. 뭐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두 군데가 망했어요. 왜 망했는지 알아요? 저는 외국계 커리어나 뭐 영문 이력서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저의 일상의 어떤 퍼스널 스페이스 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그 서비스나 어떤 홈페이지나 어쩌고 저쩌고 어떤 대상을 파악할 때 이런 서비스로 유입이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그냥 딱딱한 글만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 고객은 조금 더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걸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로봇이 아닌 인간성을 보일 걸. 그다음 퍼스널 스페이스에 대한 적절한 노출을 한다. 그래서 가족과 뭐 함께하는 사진이라든지 뭐 일부 여행이라든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나의 철학이라든지 저는 주로는 철학을 이야기할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만큼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찾는 분들은 또 나름의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타인을 돕는다는 게 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helping others 사실 서비스와 잘 맞는 거죠. 누군가를 도왔을 때 저한테 보람을 주니까. 어쨌든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가장 따뜻한 말투로 위로와 전략을 전할 것이라고 저는 주로 코치나 컨설팅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 말하듯이 글을 적을 것. 실제로 저는 입으로 소리 내면서 적습니다. 그래서 뭔가 간결하게 적어요.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내가 정말 누구한테 그 말을 하는 것처럼 좀 적자. 저는 그렇게 제 기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저는 카카오톡 저한테 쓰는 메시지로 아이디어가 하루에도 한 2, 30개 적어요. 그래서 이런 소재로 이런 주제로 한번 내가 글을 적어봐야겠다. 끊임없이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글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들을 폭발시킬 수 있고 저는 평소에 지나다가 어떤 키워드가 생각나면은 그 키워드를 적어놓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날 때 저녁에 애기 재우고 나서 이렇게 그 노트북 켜놓고 그 탁월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을 붙이면서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 탁월함이라는 건 내 서비스랑 상관이 없는데 링크드인하고 상관없는데요. 그걸 또 나중에 연결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거 자체가 나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 유입될 만한 어떤 키워드로 글을 적는 거는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채용 공고라든지 합격 후기라든지 영문 이력서 작성법이라든지 영어 면접 팁이라든지 몇 개밖에 없어요. 그거 업데이트해서 계속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그 로버트처럼 그런 것만 올리는 친구들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가 없고 자기의 어떤 줏대나 철학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그 끌림을 못 받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컨텐츠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팔로워들이 왔을 때 그걸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또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리더십은 책임이고 뭔가 포용할 줄도 알아야 돼서 그게 약간의 또 부담도 돼요. 왜냐하면 찐팬이라는 것은 나한테 기대하는 게 많기 때문에 또 내가 많이 더 책임을 지고 이렇게 또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내가 또 말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팬이 생긴다는 건 또 그래서 유명해진다는 것은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그래서 내가 유니크하게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래서 보통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유니크한 순간들을 포착해가지고 그 포착한 그 경험들을 글로 풀어내면 돼요.
그래서 나의 느낀 점, 배운 점 이런 걸 많이 성찰하는 거를 많이 적으시면 좋아요. 뭔가 자랑하거나 맛집을 올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수요를 조절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수요가 몰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가격을 올리시면 됩니다. 가격이 올리면 많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내 시간 대비 할 수 있는 서비스나 어떤 그런 스케줄링 그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진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의 주장을 담자. 부정성을 담지 말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톤앤 매너를 할 때 저도 그래 처음엔 그랬어요. 저도 조금 직설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약간 적어놓고 나니 부정성이 조금 띈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필연적으로 좋아요가 잘 안 나와요.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SNS는 사실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가 솔직하게 다양한 의견을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양면을 이야기하는 게 최고죠. 저는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에서 주로 가지고 갖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상 저는 낭독을 해요. 내가 읽기 싫은 글을 누가 읽겠어요. 그래서 저도 3번 정도 읽어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을 그냥 버립니다. 다 써놓고 버린 적도 많아요.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쓰자. 이거는 전략적으로 내가 뭐 키워드 유입용이 아니라 나에 대한 정체성이나 나에 대한 방향성,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하는 어떤 그런 방향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서비스의 본질은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에 있다. 그리고 돈을 벌려면 오히려 타인을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돈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치를 쫓으면 내가 흥분이 되고 재밌는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기 때문에 실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하든 쫓아오는 거예요, 돈이. 근데 돈만을 쫓으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돈만 쫓았기 때문에 정말 막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게 조금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정말 돈이면 뭐 돈을 쫓지만 그 이상의 돈 이상의 가치를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가치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가 정말 나도 가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빠른 성공도 있을 수는 있지. 근데 오래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오래 볼 수 있는 내가 인생을 바라볼 때 오래 이야기할 수 있는 가치나 서비스나 키워드를 찾는 것이 훨씬 본질적이고 중요하고 본인이 더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릴게요. 그래서 진정성 오늘 뭐 살짝 느끼시겠죠? 오늘 제가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얼마나 더 드릴까요? 그래서 진정성인 거예요. 진정성은 결과입니다. 컨셉이 아니라 결과예요. 이 사람이 믿는 뭐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태도나 이런 거에 진정성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거지 이거를 카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이 어려워요. 제가 면접 코칭도 많이 할 때 진정성을 담아라 해도 이 사람이 안 나오는 거지. 왜냐하면 그거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과정과 그 태도를 만들어가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어쨌든 수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죠. 그래서 찐팬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 팬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유명해진다는 것은 독일까 약일까? 사람이 빠른 성공, 이른 성공이 항상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가 부와 자유를 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순간에 도달한 경험은 대부분 없거든요. 그러면 그 도달했을 때 그 다음 목표를 잃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인생의 목적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른 성공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른 성공을 별로 개인적으로는 지향하자. 오히려 이른 성공이 나를 타락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천천히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벽주의보다는 완료주의로 가자. 완료하는 걸로 그러니까 실행 위주로 가자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조했던 차별화나 경쟁 우위 항상 고민하고 서비스를 하더라도 똑같은 엑셀을 교육하더라도 차별화나 엑셀을 하더라도 뭐 챗GPT 붙여서 강의를 하신다든지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항상 가치를 만들어가자. 진짜 많은 서비스의 영역은 개인화되면 무궁무진해요. 커리어 컨설팅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와 경쟁 우위가 얼마나 그 경영학적으로 아름다운 전략인지 느껴보시고 그걸 실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새 어렵긴 합니다. 솔직하게 고객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는 없어요. 물론 저는 고객을 좀 줄이고 있기 때문에 10명 문의가 작년까지 왔다면 요새는 한 6명, 7명 문의가 와요. 그만큼 지금 전반적으로 돈을 못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오늘 얘기를 하지만 실제 실행은 제가 6년 전에 실행했을 때보다 조금 더 빡셀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뭐 같다. 그래서 고객이 아예 없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을 때는 더 정성 들여서 영문이 없어 제가 뭐 시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문이 없어 저 30분 전화해 줄게요. 그래서 30분 전화해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서비스를 발달시켰고 그렇게 좋은 후기를 많이 받았던 것 같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배우는 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그다음에 결국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는데 감사하고 배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미팅을 하잖아요. 근데 막 기분이 나쁘고 쟤는 뭐 안 주려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별 기분이 다 들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면서 작년에 되게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은 되게 표현하고 감사하고 배려 이게 디폴트로 있어요. 우리가 항상 비즈니스를 할 때, 서비스를 할 때 이 좋은 태도를 갖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오늘 제가 여기 계신 분 다 알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거든요. 제가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저는 최선과 진심을 무기로 삼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내가 고수가 아니잖아요. 뭐 더 잘난 사람들이 많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최선과 진심을 다해서 하면은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부족한 게 당연히 있겠지만 좋은 결과 나오더라. 그렇게 좀 팁을 드릴게요. 그걸로 자신감을 갖고 서비스나 이런 것들, 나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알려가면서 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역량보다는 태도, 실력보다는 진심, 가치에 대한 믿음과 자기 신뢰 이런 것들을 좀 강조드렸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나만의 콘텐츠 생산을 위한 5가지 질문입니다. 이거 나중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아까 얘기했던 키워드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서비스는 뭐냐.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유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거고 세 번째는 내 가치가 또 서비스에 연동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묻어놔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제 글을 보고 대부분 저한테 서비스 문의가 오잖아요. 제 글에는 글로벌도 있고 성장도 있고 배움도 있고 창의도 있고 이게 다 가치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 글을 보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지 저랑 전혀 막 결이 다른 분들이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고객을 만나는 것도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와 그 가치가 반영된 나의 말이나 글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끌림을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의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나만의 고유한 관점. 그래서 살짝 2% 정도는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항상 전달해야 된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툴은 제가 일일이 다 알려줄 수 없잖아요. 그냥 유튜브나 이런 데 치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캔바는 무조건 쓰시고 미리 캔버스는 캔바의 한국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글 덕 같은 거는 이제 엑셀이나 워드 이런 것들을 요새는 다운로드해서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력서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고쳐주고 그다음 서로 커멘트 같은 거 다 달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상담 노트라든지 이런 거 교환해야 될 때는 그렇게 공동 작업을 하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구글 닥 같은 건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 구글 폼으로도 컨설팅이나 코칭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구글 폼으로 이렇게 설문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고 그다음 저도 이렇게 다 맨날 뭐 질문 있을 때 맨날 떠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션으로 다 노션이라고 해서 이제 뭐 메모를 해놓는 건데 그걸로 다 해놔요. 그래서 뭐 영문 이력서 뭐 그러니까 직무별로 영문 이력서 어떻게 쓰는지라든지 커블레터는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 막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막 뭐 카톡에 막 적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딱 나오면 이거 그러면 딱 이거 주고 탁탁탁 줘요. 그러니까 고객이 환불이 안 나오고 제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초반에 한 1, 2년은 환불도 많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바쁘다 보니까 딱 신경 못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노하우가 생기면서 노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딱 뭐 이런 문자도 있어요. 가끔 뭐 이력서가 어려워가 아니라 선생님 저 힘들어요. 예, 그럼 솔직하게 어렵잖아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력서랑 면접 도와주는 사람인데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제 좀 고민이 되죠. 그런 경우에는 제 노하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힘드시죠? 이제 뭐 취업이라는 게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한 거 보면 좀 여러 가지 나아지지 않았냐. 이력서도 좋아졌고 브랜딩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면접 기회도 한 번 있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좀 위로를 해줘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코치는 전략과 위로를 주는 직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거를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멘토고 누군가의 코치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가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핵심은 키워드 선정과 꾸준함, 인사이트를 더하기, 그다음에 글과 사진의 적절한 조화, 캔바 등을 활용해서 카드 뉴스도 제작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인스타에서는 중요하다고. add value, 뭔가 가치를 좀 더 더해야 된다. 카피를 넘어서 재창조해야 된다. 배우고 있다는 메시지, 퍼스널 스페이스에 대한 스토리텔링, 뭐 아이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 오늘의 배움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 충분히 나누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컨텐츠 리더십, 팔로워와 찐팬을 위한 마음, 그다음 디지털 툴에 대한 공부, 또 본질에 집중하기. 예, 뭐가 뜬다고 해서 그 컨텐츠로 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 강사가 계속 이 강의 저 강의 짬뽕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예, 그리고 최고가 될 것. 내가 주장하는 그 키워드는 최고가 될 것. 예, 그 정도가 포인트다. 이 정도 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